안녕하십니까, 시간수집가입니다. 자, 오늘은 갤럭시 S24 울트라의 카메라 성능에 관한 리뷰를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제목만 보고 좀 깜짝 놀라실 분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전문 카메라 성능 리뷰 매체에서 갤럭시 S24 울트라의 카메라 성능을 직접 비교를 해봤더니 아이폰 14 프로급에 준하는 정도의 성능을 보였다라는 그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에 새로 나온 신제 2022년에 나온 제품보다도 못하거나 비슷하다라는 결과에 적지 않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갤럭시 S24 울트라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갤럭시 S24 플러스를 주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받은 분들 계신가요? 저는 아직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음 영상에는 웬만하면 갤럭시 S24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 대한 카메라 리뷰를 좀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설 연휴가 지나서야 올 것 같다고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실물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전에, 물론 제가 구입한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갤럭시 S24의 카메라 하드웨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가져온 갤럭시 S24 울트라의 카메라 리뷰는요, 카메라 관련 그리고 또 스마트폰의 카메라나 다양한 멀티미디어 관련한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리뷰하기로 유명한 DxOMark에서 공개한 결과를 정리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갤럭시 S24 울트라에게 주어진 평점을 보면 사진은 144점, 그리고 bokeh는 70점, 그리고 프리뷰는 화면상에서 카메라 화면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프리뷰는 82점, 그리고 줌 성능은 145점, 그리고 비디오 성능은 137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DxOMark가 그동안 평가한 전체 점수를 가지고 다른 스마트폰들과 비교를 해보면요, 전체 모든 스마트폰을 합쳤을 때 갤럭시 S24 울트라의 카메라 성능은 18위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갤럭시 S24 울트라와 아이폰 프로와 같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제품군으로 모델을 한정을 할 경우 16등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게요, 2022년에 출시된 애플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좀 초라한 성적을 받아들었다는 거죠. 심지어 지난해 출시된 신제품인 아이폰 15보다도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 2024년 2월 시점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지고 성능을 매겨봤을 때 가장 상위에 오는 스마트폰들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DxOMark가 그동안 평가했던 카메라 성능을 점수화했을 때 현재 모든 스마트폰의 1위는 화웨이 시리즈 스마트폰들이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언젠가부터 화웨이가 1인치 센서를 적용한 카메라를 자사의 스마트폰에 넣기 시작하고, 좀 이름값에 더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하지만 하셀블라드와 같은 그런 고급 카메라 제조사들과 협업을 했던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는 스마트폰들을 보면 지난해 출시된 애플 아이폰 15 프로 맥스와 애플 아이폰 15 프로가 각각 3위에 자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4년 2월에 출시된 가장 최신 그리고 가장 프리미엄 폰 중에 하나인 갤럭시 S24 울트라의 카메라 성능이 이 정도 순위에 랭크가 됐다는 건 조금 아쉬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삼성 갤럭시 S24 울트라의 카메라 성능이 어떤 부분이 좋고 또 어떤 부분은 아쉬운지 사진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한 시간수집가만의 눈으로 조금 더 DxOMark의 리뷰를 자세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갤럭시 S24 울트라의 DxOMark 리뷰에서 볼 수 있는 전반적인 사진 품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갤럭시 S24 울트라에 적용된 메인 카메라, 그러니까 2억 화소 삼성 아이소셀 이미지 센서가 적용된 카메라 있죠. 이 메인 카메라로 촬영한 인물과 풍경의 사진인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발색도 충분히 훌륭하고, 그리고 인물의 이 스킨톤을 봤을 때 스킨톤이 기존작들에 비해서 상당히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더 생생해졌다라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화이트 밸런스도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뒷면에 보이는 이 건물들의 색깔을 보더라도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어떤 분들이든 간에 화사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색이 생생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보더라도 이 인물의 디테일도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카락의 디테일만 보더라도 상당히 꽤 이 정도면 선명하네 라고 생각하기 충분하게 만들죠. 그리고 조도가 낮은 야간 사진 상황에서의 사진을 봐도 이 정도면 상당히 깔끔하다, 그리고 와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약간 아쉬운 부분을 좀 꼽아 보자면요, 확대를 했을 때 나타나는 노이즈들인데요, 지금 확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광량이 높은 부분이다 보니까 빛을 중심으로 한 이 조화들의 디테일이나 또 그리고 이 테이블의 나무 디테일이 상당히 괜찮게 잘 표현됐다라는 생각이 들 법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놓여진 이 유리병 역시 괜찮죠. 그런데 반대로 이 안쪽에 들어있는 다트판을 보면요, 다트판이 전반적으로 좀 노이즈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느낌이 들죠. 이게 야간 사진을 억지로 밝기를 올렸을 때 나타나는 노이즈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는 제가 볼 때는 좀 과하게 샤픈 같은 게 좀 들어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래쪽에 선반에 놓여져 있는 컵을 보더라도 좀 비슷한 느낌이 나타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노이즈가 좀 야간 사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나타난다라는 게 전체적인 느낌은 좋지만 약간 아쉽다고 꼽아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갤럭시 S24 울트라와 아이폰 15 프로 맥스 그리고 전작인 갤럭시 S23 울트라의 사진을 같은 자리에서 찍은 사진들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보이는 변화는 갤럭시 23 울트라에 비해서 스킨톤이 매우 자연스러워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의 기종의 사진을 봤을 때 가장 화이트 밸런스가 좀 색온도가 낮은 것도 아닌데 약간 좀 붉으스름한 톤이 좀 센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 부분들이 갤럭시 S24를 보면은 많이 개선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와 비교를 해보면 거의 큰 차이가 없게 느껴지죠. 약간의 서로 간의 화이트 밸런스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차이 외에는 크게 어느 쪽이 더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역광 상황에서는 저는 갤럭시 S24 울트라 쪽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요, 물론 이게 사진 품질적으로 아주 나쁜 거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갤럭시 S24 울트라 쪽이 인물의 노출이 조금 더 높은 거를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바깥쪽의 밝은 배경들이 상당히 균형 잡히게 잘 잡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원본 사진을 DxO마크에서 받아서 보면요, 그냥 전체적인 노출이 낮은 거지 여기에서 약간만 보정을 하면 이 역시도 S24 울트라하고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게는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보정을 하지 않는 분들께는 아무래도 갤럭시 S24 울트라 쪽이 좀 더 낫겠죠. 자, 반면에 갤럭시 S23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만에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야간 사진 비교를 보시면 이 사진은 DxO마크에서 비교를 한 건 아니고요, 테크 태블릿의 야간 사진 비교가 조금 더 눈에 생생하게 딱 와닿게끔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가져왔거든요.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확실히 저조도 상황에서도 HDR 성능이 매우 좋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HDR 성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이, 이쪽 이 마우스 포인터가 움직이고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디테일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좀 사진이 하얗게 뜬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갤럭시 S23 울트라 쪽의 사진이 조금 더 때깔이 부드럽고 선명한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HDR 사진의 성능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땐 갤럭시 S24 울트라 쪽이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진 품질은 발색이나 화이트 밸런스, 스킨톤 전체적으로 매우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조도 환경에서 노이즈가 살짝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까요?
자, 이번에는 디테일과 노이즈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인물 사진으로 다시 되돌아가 볼게요. 지금부터 갤럭시 S24 울트라와 아이폰 15 프로의 사진을 각각 보여드릴 건데요. 어떤 게 어떤 사진인지 지금 라벨을 붙이지 않고 보여드려 볼게요. 차이가 느껴지시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다시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자,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 두 사진에서 어떤 게 삼성 갤럭시 S24 울트라의 사진이다 라고 느끼셨나요? 사실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화이트 밸런스가 다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사진이 어느 핸드폰으로 찍은 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 갤럭시 S24 울트라로 촬영한 사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아이폰 15 프로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사진 모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보기에는 절대 어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두 모델 모두 사진 품질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진에서 인물만을 확대를 해서 보면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자, 보시죠. 갤럭시 S24의 인물 사진과 아이폰 15 프로의 인물 사진을 확대한 건데요.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사실 그냥 대충 놓고 보면 별다른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코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확실하게 좀 차이가 난다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볼까요? 자, 화살표 부분을 좀 보시면요. 갤럭시 S24 울트라의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인물의 주름이 아이폰 15 프로에서 보이는 주름보다도 확실히 주름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좀 떨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코 부분을 보면 확실히 포토샵에서 스펀지 도구를 이용해서 밀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카메라 자체 성능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 울트라의 카메라에 관련한 후보정, 그러니까 포스트 프로세싱에 관한 부분을 설계를 할 때 인물만을 따로 인식을 한 다음에 인물의 얼굴을 마치 뷰티샷 기능처럼 조금 매끈해 보이게끔 후보정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은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같은 사진 안에서 이번에 인물이 입고 있는 옷 부분인데요. 갤럭시 S24 울트라 쪽에 이 인물이 입고 있는 외투의 이 보풀들을 보면요. 확실히 아이폰 15 프로보다 좀 선명합니다. 그쵸? 그리고 목도리를 보면 목도리를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조금 더 약간 컨트라스트가 높다라는 느낌을 받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갤럭시 S24 같은 경우에는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 갤럭시 S24의 사진에 관해서 이야기하신 분들이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샤픈을 많이 주는 것 같다라는 점이에요. 사진을 찍은 다음에 후보정을 하는 프로세서가 전체적으로 사진이 좀 더 선명해 보이게 샤픈 효과를 넣는데 그거에 반해서 얼굴은 따로 인식을 해가지고 얼굴에는 샤픈이 아니라 약간 얼굴을 밀어버리는 뷰티샷 효과를 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호불호의 영역이기는 합니다. 나는 약간 뷰티샷 기능처럼 나오는 사진이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갤럭시 S24 울트라의 사진이 조금 더 좋으시겠지만 반대로 사진을 내가 따로 후보정을 할 거고 원본 사진은 디테일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15 프로 쪽을 조금 더 선호를 하실 수 있겠죠. 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샤픈을 넣을 거면 전체적으로 다 넣거나 또는 샤픈을 넣지 않거나 뭐 이거를 선택할 수 있던지 또는 샤픈을 과하게 넣지 않도록 세팅을 하던지 어느 정도의 조금 중간 단계로 이 값을 내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갤럭시 S24 울트라에 적용된 후보정의 샤프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실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자, 먼저 뒷부분을 보시죠. 이 사진 실내에서 찍었지만 낮 시간에 햇빛이 비치는 주광 환경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실내이고 안에 강한 광원이 하나 자리 잡고 있죠. 단순히 전체적으로 찍힌 이 사진만 놓고 보면 뭐 이상할 건 딱히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럼 이 사진에서 인물만을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물을 확대했을 때 이 인물의 얼굴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노이즈가 많이 낀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이 사진은
햇빛이 비치는 밝은 낮 시간에 찍은 실내 사진이라는 거죠. 보통 이런 광량 환경에서는 노이즈가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진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후보정을 통해서 샤픈을 과하게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진은 샤픈이 과하게 들어가서 마치 노이즈처럼 보이는 걸로 보이지, 이게 어두운 환경의 사진을 인위적으로 노출을 높여서 나타나는 노이즈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또 이 사진에서 오른쪽 위쪽에 있는 체커보드들을 보시면요, 조금 더 아쉬운 점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보시면은 먼저 이 빨간색과 검은색, 하얀색이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이 무늬의 빨간색의 색의 변화, 어떻게 보이시나요? 마치 하나로 밀어버린 것처럼 색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사진의 환경이라면요, 이 광원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순서대로 이 사물들을 통과하게 되니까 그림자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빨간색은, 광원 앞에 가까운 빨간색은 더욱더 밝아서 노출 오버가 돼야 될 거고,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빨간색은 조금 더 어두워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시력표처럼 보이는 이 표에 있는 글자들도요, 겉에를 보면은 약간 수차가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후보정을 통해서 글자를 약간 좀 선명하게 만든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똑같은 사진이 아이폰 15 프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각각 확대한 부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서 인물의 얼굴을 보실게요. 인물의 얼굴을 보시면요,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딱 흑인의 피부지라는 느낌이 들 만큼 매끄럽고 디테일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체커보드를 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죠? 광원의 가까이에 있는 빨간색은 점점점 밝아지고요, 멀리 있는 빨간색은 점점점 어두워지죠. 그리고 이 시력 테스트 표 같은 이 글자 역시 전체적으로는 원본 그대로 찍힌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 삼성 갤럭시 S24 울트라의 카메라 사진 중에서 유난히 좀 이상하다 싶은 게 바로 이 흑인의 얼굴을 묘사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양쪽 사진 보시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전반적으로 아이폰 15 프로가 이 인물의 피부를 조금 더 디테일하고 실제로 느껴지는 거에 가깝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갤럭시 S24 울트라의 이 인물의 모습은요, 누가 봐도 노이즈가 좀 심각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약간 좀 희한한 건 백인의 인물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피부가 까만 분들의 이 디테일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진 내부에서 전체적으로 노출을 고르게 맞추는 과정에서 뭔가를 좀 빼놓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인물 모드 사진도 한번 볼게요. 이 사진은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테지만, 이 마네킹을 중심으로 배경이 얼마나 잘 지워지는지 다양한 패턴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자,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오른쪽 윗부분을 보시면요, 구름처럼 보이는 이 무늬 안쪽의 배경이 블러 처리되지 않은 걸 보실 수 있죠. 좌측 역시 그렇습니다. 별, 세모, 네모 안쪽에 배경이 블러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이폰 15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무늬 안에 있는 모든 배경들이 다 날아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시간 수집가가 보는 갤럭시 S24 울트라의 카메라 디테일과 노이즈의 품질에 관한 부분은요, 얼굴 부분의 후보정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디테일이 줄어드는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주광 환경인데도 얼굴의 노이즈가 아쉽고 샤픈의 후처리가 조금 과한 느낌이 있다. 특히 흑인의 얼굴의 경우 샤픈인지 노출인지 애매한 노이즈가 보인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또 여기에선 들어가지 않았지만 인물 모드로 촬영할 때 정확하게 배경을 인식하는 것도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갤럭시 S24 울트라의 줌 카메라 성능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로 표시된 줌 성능을 보실 건데요. 여기에서 파란색이 갤럭시 S24 울트라가 되고요. 그리고 핑크색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사진이 됩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광각 카메라에 가까워지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줌 카메라에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갤럭시 S24 울트라와 아이폰 15 프로 모두 약 5배 줌에 해당하는 망원 초점 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대략 120mm 정도를 기준으로 한 오른쪽 구간이 갤럭시 S24의 줌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사진이 됩니다. 자, 단순히 그래프만 보시면요,
110mm 이후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갤럭시 S24 울트라의 사진 품질이 아이폰 15 프로보다 우수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200mm 이상으로 갈 때에는 조금 갤럭시 S24 울트라의 디테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이폰이 이 정도에 있건 갤럭시가 이 정도에 있건 사실 여기서부터는 디지털 줌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교를 한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상단에 있는 110mm에서부터 대략 한 200mm 안쪽에서의 결과가 정확한 카메라 성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진을 통해서 실제 아이폰 15 프로와 갤럭시 S24 울트라의 사진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럭시 S24 울트라의 줌 카메라로 촬영한 망원 사진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우 선명하죠. 광학 줌 렌즈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번 모델에서는 이미지 센서가 5000만 화소로 화소가 정말 크게 껑충 튀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명함도 매우 높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아이폰 15 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으로 그냥 보는 데에는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갤럭시 S24 울트라와 비교를 해보면 약간 선명도는 좀 낮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아이폰 15 프로 같은 경우에는 줌 카메라가 같은 5배 줌 정도의 줌 카메라이지만 화소가 1200만 화소라는 거죠. 그래서 5000만 화소로 찍은 삼성 갤럭시 24 울트라의 사진과 아이폰 15 프로의 줌 사진은 서로 다른 퀄리티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삼성 갤럭시 S24 울트라 쪽의 사진이 훨씬 더 좋죠. 삼성 갤럭시 S24 울트라와 23 울트라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줌 카메라 성능을 각각 비교해봐도 그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 사진들은 앞서서 찍힌 사진에서 이 시계 부분만을 따로 크롭해서 비교를 한 건데요. 당연히 갤럭시 S24 울트라 쪽이 선명도가 매우 높죠. 이럴 수밖에 없는 건 갤럭시 S24 울트라의 카메라 이미지 센서 화소가 5000만 화소, 그리고 S23 울트라는 1000만 화소,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1200만 화소이기 때문입니다. 줌 성능은 아이폰보다도 삼성의 갤럭시 S24 울트라가 발군의 성능을 보여준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자, 이제 지금 보시는 표는 주광 환경과 그리고 빛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야간에 가까운 환경 하에서 갤럭시 S24 울트라의 줌 카메라와 애플 아이폰 15 프로의 줌 카메라 성능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본 건데요. 자, 먼저 지금 보시는 차트는 1000럭스, 그러니까 주광 바깥에서 촬영하는 줌 카메라의 성능을 비교해 본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파란색이 삼성 갤럭시 S24 울트라인데요. 누가 봐도 120mm 정도에 해당하는 구간 이상의 사진 품질은 확실히 갤럭시 S24 울트라가 아이폰에 비해서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보다 조금 더 광량이 줄어들어서 100럭스 정도로 광량이 줄어들어도 여전히 갤럭시 S24 쪽의 사진의 품 좀 더 우세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의 빛이 없는 환경에 가까운 야간 환경에 가까운 오럭스 환경에서는요, 오히려 이상하게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줌 카메라 성능이 확 떠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아이폰이 나이트 모드 야간 사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아이폰 11 프로 시절부터 꽤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온 덕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미지 센서가 고만고만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미지 센서가 아이폰 15 프로 쪽이 조금 더 크다 보니까 광량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아이폰 15 프로 쪽의 줌 카메라 결과물의 성능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1000럭스 그리고 100럭스까지는 갤럭시 S24 울트라의 줌 카메라 성능은 확실히 믿을만하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 갤럭시 S24 울트라의 줌 성능은 5000만 화소 줌 렌즈이기 때문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발군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주광 환경에서는 최고지만 저조도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이폰에 밀리는 아쉬움이 좀 있다 라는 게 시간 수집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표를 보시고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 표는 DxO 마크가 갤럭시 S24 울트라의 카메라 성능을 영역별로 나눠서 아이폰 15 프로 그리고 다른 스마트폰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 정도의 위치에 오는지 영역별로 표시를 한 건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텍스처, 그러니까 이거를 디테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텍스처 부분, 그리고 노이즈 부분, 그리고 익스포저, 노출 부분에서 아이폰 15 프로 맥스보다 조금 낮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후보정이 좀 센 것 같다, 그리고 샤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다, 샤픈 때문에 노이즈가 좀 심해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꽤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이쯤까지 왔으면 카메라 별로야 또는 카메라가 좋아, 이런 결론을 말씀드려야 될 텐데, 적지 않은 분들이 뭐야, 아이폰 14 프로만한 정도의 수준이면은 갤럭시 S24 울트라 뭐 사봐야 뭐 그냥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지금 제가 결론을 글로 정리해 드린 거 보고 계시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는 핸드폰 카메라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 순위 경쟁이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서 거기고 고만고만하고 이미 충분히 꽤 놀라운 수준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다뤘던 1000만원짜리 소니 A9 M3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카메라의 성능에 비교를 하면 당연히 스마트폰 카메라의 화질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구조적으로 광학계 구조 자체가 다른데 이거를 스마트폰의 카메라의 한계에서 뛰어넘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미 충분히 성능은 아이폰이든지 갤럭시든지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제가 해보고 싶은 말은, 후보정 기능을 선택적으로 끌 수 있도록 해주던지, 아니면 샤픈을 좀 낮춰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니면 샤픈의 단계를 좀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던가요. 이렇게 해서 나는 좀 더 디테일을 담고 싶어 하는 사용자분들한테는 디테일을 좀 더 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약간씩 후보정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냥 나는 원래 이것도 좋은데, 또는 뷰티샷이 조금 더 적용된 게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삼성이 의도한 수준의 이 후보정 레벨로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선택을 해줄 수도 있다면, 그럼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삼성 갤럭시 S24 울트라의 카메라에 대한 DxO 마크 리뷰 정리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이걸 통해서 누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을 하실 때 이래서 내 사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어쩌면 갤럭시 S24 플러스를 드디어 저도 받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수집가였습니다. 뷰.